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여가 마을 어귀를 지나던 날,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헌은 아버지 이상구의 관 뒤를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흙길을 밟았지요.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비탈진 산길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남긴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초가 한 채와 그마저도 빚에 얽혀 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문상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이 집안이 양반의 체면을 지키며 살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원의 집 앞을 지나칠 때면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으로 말을 흐렸지요. 몰락한 양반 집안의 초상은 그저 지나가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온 도원은 텅 비어버린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 안채에서 자리보전을 하고 계셨고 집안일을 거두는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도원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낡은 종이 한 장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지요.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서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잃지 말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지요. 하지만 도원은 이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몇 줄의 희미한 글씨와 도장 자국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내력을 담은 문서인가 싶어 들여다보아도 내용은 알 수 없었고 관아의 인장처럼 보이는 도장도 너무 희미해서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이튿날 아침 도원이 뒷마루에 앉아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령 계시오? 목소리의 주인은 송치명이었습니다. 도원의 고모부이자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분홍이었지요. 도원은 문서를 재빨리 품 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송치명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 둘이 따라왔는데 모두 송치명의 머슴이었지요. 송치명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상을 치르느라 힘들었겠구만. 그런데 말이야, 이제 앞날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께서 빚을 얼마나 지셨는지 자네도 알 거 아닌가. 이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있네. 내가 채권자라네. 도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송치명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이 집을 담보로 한 것인지는 몰랐지요. 그 말씀은 자네가 갚을 능력이 있나? 없으면 이 집은 내 손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야. 물론 자네와 어머님이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네. 하지만 집안에 쓸모있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내놓게. 그래야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겠나. 송치명의 눈이 도원의 품을 향했습니다. 도원은 본능적으로 품을 감쌌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긴. 형님이 무언가 남기셨을 게 아닌가. 문서라도 기록이라도. 송치명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송치명이 찾는 것이 바로 이 문서라는 것을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빚만 남기셨을 뿐입니다. 송치명은 잠시 도원을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두게. 이 집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네. 혹시라도 쓸모없는 종이 쪽지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 태워버리게. 그딴 게 무슨 소용이겠나. 송치명은 머슴들을 데리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원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송치명이 떠나고 나서야
도원은 품 안의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문서를 그토록 찾는 것일까? 도원은 문서를 펼쳐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미한 글씨와 알 수 없는 도장만 보였을 뿐이었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도원은 문서를 품에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은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요. 어머니, 진지 잡수셔야 합니다. 도원이 미음 한 그릇을 떠서 올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구나. 내 아버지가 무언가 남기지 않으셨느냐? 예. 문서 한 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여라.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하셨던 것이니라. 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게다.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고 도원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품에 안은 채 뒤척이다가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한 말이 떠올랐지요. 도원아,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씩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문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에서도 글씨는 여전히 흐릿했지요. 하지만 도원은 이 문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송치명이 이토록 집요하게 찾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원은 어머니를 위한 약을 구하러 마을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고 있었고 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도원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외상이라도 해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 약재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원은 문득 품 안의 문서를 만져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어머니가 당부하신 물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원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지요. 이 문서만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도원은 품을 여미고 약재상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약재상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정돈된 초가였고 처마 밑에는 말린 약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요. 도원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상을 얻으러 온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원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 약재를 다루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20을 조금 넘긴 듯한 나이에 쪽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약재상 주인 정한섭의 딸 정세연이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십니까? 세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인삼과 황기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아, 이 도령이시군요. 부친상을 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약재를 꺼내왔습니다. 정갈하게 쌓인 약재 봉지를 내밀며 세연이 말했지요. 이만큼이면 열흘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원은 봉지를 받아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세연은 도원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값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럴 수는. 병든 어머님을 두고 어찌 약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세연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바로 그때 도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낡은 문서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연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이게 세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던 세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도원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려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종이 특이합니다. 세연은 문서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도원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손을 뻗었지만 세연은 문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폈지요. 이 종이는 보통 종이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재를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 종이를 보셨는데 이런 종이는 관에서나 쓰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된 문서일 뿐입니다. 도원이 다급히 말했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 가장자리를 보면 세연이 문서의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도원이 자세히 들여다보자 희미하게 금빛 무늬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늬였습니다. 이것은 빛에 따라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중요한 문서는 위조를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라 하셨던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지요. 세연은 문서를 도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문서에 다른 글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글씨라니요? 빛에 따라 나타나는 글씨 말입니다. 옛날 관에서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쓰던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물감으로 글씨를 쓰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한 빛 아래에서만 드러난다고 합니다. 도원은 문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여다보았지만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었지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밤에 등불 아래에서 비춰보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숨겨진 글씨가 나타날지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 몇이 약재상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런 문서를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귀한 것일수록 탐하는 자가 많은 법입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세연의 말이 송치명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지요. 송치명이 그토록 이 문서를 찾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약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쾌차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원은 약재 봉지를 품에 안고 약재상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지요. 문서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밝혀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도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원은 안채에 들어가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리고 사랑채로 돌아왔지요. 등잔에 불을 켜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등불 가까이 가져가자 희미하던 글씨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이 보였지요. 도원은 숨을 죽이고 문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등불의 각도에 따라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서 한가운데 숨겨져 있던 글씨 한 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토지 매듭 문기.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땅을 사고판 기록을 담은 문기였던 것입니다. 도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문서를 지키라 하셨는지, 그리고 송치명이 왜 이것을 빼앗으려 했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문서를 다시 품에 넣고 등불을 끄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다시 세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요. 문서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원은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밤새 문서를 들여다보며 확인한 것을 세연에게 알려야 했지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원의 발걸음만이 고요한 흙길 위에 소리를 냈지요. 약재상에 도착했을 때는 막 해가 떠오르는 때였습니다. 도원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누구십니까?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원이 대답했지요. 저 이도원입니다. 어제 약을 구하러 왔던. 문이 열리고 세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이른 시각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습니다. 등불에 비춰보았더니 도원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세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도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밖에서는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약재를 보관하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연이 등잔에 불을 켜자 방 안이 은은한 빛으로 채워졌지요. 도원은 문서를 펼쳐 등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등불빛이 문서를 비추자 희미했던 글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연은 숨을 죽이고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토지 매득 문기라는 제목 아래로 여러 줄의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 문서입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도원도 함께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이상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위치와 넓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 땅은 북쪽 골짜기 안쪽입니다. 약재가 나는 곳으로 유명한. 세연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종종 그 골짜기를 다녀오셨던 기억이 났지요. 하지만 도원은 그곳이 집안 소유의 땅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서를 숨겨두셨을까요? 도원의 물음에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혹시 누군가 이 땅을 탐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 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치명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송치명이 그토록 집요하게 문서를 찾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송치명이라는 자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압박했지요. 빚을 갚으라고. 송치명이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세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연은 문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가 문서 아래쪽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는 약재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인삼, 황기, 백출.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도원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약재들은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지요. 만약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송치명이 탐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 문서를 숨기신 이유는
송치명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지요. 세연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것만은 잃지 말거라. 아버지는 송치명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 문서를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송치명은 제 집이 빚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문서도 빼앗길 것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문서를 관에 가져가야 합니다. 관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관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받으면 송치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은 망설였지요. 관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치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연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도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문서는 절대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도령 집안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원은 문서를 받아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세연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도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께서 아니었다면 이 비밀을 영영 모를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도운 것뿐입니다. 세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송치명이 눈치채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약재상을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고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요. 도원은 품 안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 낯익은 인물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지요. 송치명과 그의 머슴 셋이었습니다. 도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 조카 오셨구만. 송치명이 비웃음을 띤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도원은 품을 여미며 물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자네 집 장롱이며 농작을 좀 살펴보러 왔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집안 살림이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나. 송치명의 말에 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치명은 이미 사랑채 안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원이 급히 사랑채로 향하려 하자 머슴 하나가 길을 막아섰지요. 비키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안 됩니다. 도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고 모두 힘이 센 장정들이었지요. 도원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도원이 소리쳤지만 송치명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걱정 말게. 안채는 건드리지 않았네. 아직은 말이야. 송치명의 말끝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은 이를 악물었지요. 송치명은 사랑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도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송치명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문서 내게 넘기게.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지.
무슨 문서 말입니까? 도원이 짐짓 모르는 척했지만 송치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치미 떼지 말게. 약재상 계집애가 입을 놀렸더군. 자네가 이상한 종이를 가지고 있다고. 도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연이 말한 것은 아닐 것이었지요. 분명 누군가 약재상 근처에서 엿들었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송치명은 도원의 표정을 읽고 비웃었지요. 그 문서가 뭔지 나는 알고 있네. 형님이 숨기고 계셨던 토지 문기지. 그 땅은 이미 쓸모 없어진 지 오래야. 내게 넘기면 자네 집안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네. 도원은 송치명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지요. 송치명이 원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땅이었습니다. 귀한 약재가 나는 그 땅을요. 그 문서는 없습니다. 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치명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없다고? 거짓말 마라. 형님이 죽기 직전까지 그걸 숨기고 계셨다는 걸 나는 안다네. 설령 있다 해도 고모부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송치명은 잠시 도원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머슴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찾아라. 사랑채고 뭐고 다 뒤져서라도 그 문서를 찾아내거라. 머슴들이 사랑채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도원이 막으려 했지만 송치명이 도원의 팔을 붙잡았지요. 힘이 세었습니다. 도원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놔주십시오. 가만히 있게. 어차피 찾아낼 테니까. 사랑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롱이 열리는 소리, 농짝이 뒤집히는 소리, 이불과 옷가지들이 흩어지는 소리였지요. 도원은 이를 갈았습니다. 다행히 문서는 품 안에 있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송치명이 몸수색까지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머슴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송치명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지요. 없습니까? 예, 주인 어른. 아무리 뒤져도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송치명은 도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송치명의 손이 도원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품 안에 있구나. 내놓게. 없다고 했습니다. 도원이 송치명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송치명은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거기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세연이었습니다. 세연은 약 봉지를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송치명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송치명은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약재상 계집애로구만. 쓸데없는 참견은 말게. 참견이 아닙니다. 도령께 약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세연은 도원에게 다가와 약 봉지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도원은 세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약 봉지를 받았습니다. 송치명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짓을 꾸미는 게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병든 어르신께 약을 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세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송치명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기억해두게, 조카. 그 문서는 결국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순순히 내놓는 게 자네한테도 좋을 게다. 송치명은 머슴들을 데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지요. 세연이 도원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송치명이 다시 올지 모릅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채로 향했지요. 도원의 손은 여전히 품 안의 문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도원은 알았습니다. 송치명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 것이었지요. 안채로 들어온 도원과 세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잠들어 계셨고 두 사람은 건넌방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도원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세연 앞에 펼쳤습니다. 이제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고 그 빛 아래에서 문서의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났지요. 세연은 천천히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식 토지 매득 문기입니다. 관에 도장이 찍혀 있고 증인의 서명도 있습니다. 어디 땅입니까? 북쪽 골짜기 안쪽. 월영산 자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넓이는 대략 20마지기쯤 됩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마지기면 적지 않은 땅이었지요. 세연은 계속해서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나는 산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삼, 황기, 백출, 당귀 모두 귀한 약재들입니다. 도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약재들은 값이 매우 비쌌지요. 만약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연은 문서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 문서가 작성된 날짜가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세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전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송치명이라고. 도원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송치명이 이전 소유자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연은 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설명했지요. 20년 전 송치명이 이 땅을 도령 아버지께 팔았습니다. 값은 은자 300냥입니다. 300냥이라면 매우 큰 돈입니다. 당시 송치명이 급히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송치명이 그토록 이 문서를 찾으려 했던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송치명은 자신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치명이 도령 아버지를 압박한 것도 아마 이 땅 때문일 겁니다. 빚을 만들어 집을 담보로 잡고 결국 이 문서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이 문서를 숨기신 이유는 송치명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도령이 그 땅의 정당한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도원은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문서에는 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하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치명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관의 기록까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세연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하로 가야 합니다. 이 문서를 들고 가서 기록을 확인받으면 송치명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송치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송치명이 다시 오기 전에 관하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하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하로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도령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약재와 관련된 일로 관아에 드나드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원은 세연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세연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원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송치명 같은 자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까치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도원은 문서를 다시 품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송치명이 알아채기 전에 관아에 도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동틀 무렵에 대문 앞에서 만나십시다. 세연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원은 세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세연의 걸음걸이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원은 품 안의 문서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지만 얼굴빛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지요. 송치명의 부정도, 아버지의 억울함도, 그리고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도. 도원은 등불을 켜고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 위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요. 도원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원은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요. 도원은 품 안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세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도령도 그러시네요. 어서 가십시다. 해가 뜨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아는 이웃 고을에 있었고 걸어서 반나절은 가야 하는 거리였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 큰 길로 접어들 무렵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과 세연은 재빨리 길 옆 수풀로 몸을 숨겼습니다. 말을 탄 자가 지나갔습니다. 송치명의 머슴이었지요. 머슴은 사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머슴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지요.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사람을 풀었군요. 서둘러야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 한참을 걸었을 때 저 멀리 관아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도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원과 세연은 관아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관아 마당에는 향리 몇이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토지 문기를 확인받고자 왔습니다. 향리 하나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느 고을 사람이냐? 인근 월성리에 사는 이도헌이라 합니다. 문기를 가져왔느냐? 도원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향리에게 건넸습니다.
향리는 문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기다리거라. 상관께 여쭤봐야겠다. 향리는 문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원과 세연은 마당 한쪽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향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온 것은 이방이었습니다. 내가 이도헌이냐? 그렇습니다. 이방은 문서를 들고 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 문서 어디서 구했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상구입니다. 이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방은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상구, 그분의 아들이구나. 들어가거라. 이 문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도원과 세연은 이방을 따라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으로 안내되었고 이방은 오래된 장부들을 꺼내왔지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20년 전 기록이라. 여기 있구나. 이방이 장부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도원의 문서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토지의 위치, 넓이, 이전 소유자, 새 소유자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다. 관에 등록된 정식 토지 문기가 맞다. 이방의 말에 도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연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이방은 장부를 더듬어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3년 전 송치명이라는 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증거 문서를 제시하지 못해 기각되었지.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치명이 이미 법적으로 이 땅을 되찾으려 했다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압박하고 빚을 만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땅은 내 아버지 이상구의 소유가 맞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되었지. 이 문서를 잘 보관하거라. 이방이 문서를 도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지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송치명이 또 압박을 해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리 없다. 관에서 확인을 해줬으니 송치명이 함부로 할 수 없지. 만약 또 압박을 하면 관에 고하거라. 관에서 처리하겠다. 이방의 말에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방은 다시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치명이 내 아버지에게 준 빈 문서도 확인해 보아라. 혹시 부당한 점이 있으면 고하거라.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치명의 부정을 밝혀낼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지요.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문서는 절대 잃지 말고. 도원과 세연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지요. 도원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도령.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가 아니었다면 이 문서의 비밀을 영영 모를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께서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송치명의 머슴들이었습니다. 3명이나 되었고 모두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머슴들이 소리치며 말을 몰았습니다. 도원과 세연은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길로 뛰어들었지요. 하지만 말을 탄 자들을 따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고 포졸 둘이 뛰어나왔습니다. 거기 서라. 관아 앞에서 무슨 짓이냐. 포졸들이 소리치자
머슴들은 당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와 머슴들을 제압했지요. 이방도 밖으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송치명의 머슴들입니다.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도원이 대답하자 이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치명의 지시로구나. 이놈들을 잡아 가두어라. 송치명도 관하로 불러들여야겠다. 포졸들이 머슴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방은 도원을 돌아보며 말했지요. 이제 안심하거라. 송치명의 부정을 밝혀내겠다. 도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송치명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왔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도원과 세연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송치명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령이 좌정하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이 장부를 펼치며 송치명의 죄목을 낭독했지요. 송치명, 내가 이상구에게 빚을 강요하고 토지 문기를 빼앗으려 한 것이 사실이냐? 송치명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이 호통을 쳤지요.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그저 정당한 빚을 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송치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상구에게 준 빚문서다. 하지만 이자가 법으로 정한 것보다 3배나 높구나. 이것이 정당한 빚이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송치명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지요. 수령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치명, 내 죄는 명백하다. 부당한 이자로 남을 압박하고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그리고 이상구의 빚은 모두 무효로 한다. 송치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송치명을 끌고 가 곤장을 때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힘있던 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형을 마친 송치명은 비틀거리며 관할을 떠났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지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송치명도 한때는 도원의 고모부였고 집안 어른이었으니까요. 수령이 도원을 불렀습니다. 이도헌, 앞으로 오너라. 도원은 수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령은 토지 문기를 도원에게 돌려주며 말했지요.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 이 땅은 정당하게 내 것이니 잘 관리하거라. 감사합니다. 도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아버지의 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수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올곧은 분이셨다. 그 아들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도원은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세연이 도원을 맞이했지요. 세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도령. 낭자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관할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지요.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지요. 더 이상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령, 잘하셨습니다. 이제 송치명의 횡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것은 도원이 이겼기 때문이었지 도원을 진심으로 존중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지요.
어머니는 상체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얼굴빛이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도원은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지요. 내 아버지의 한이 풀렸구나. 예, 어머니. 어머니는 도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느껴졌지요.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예, 어머니. 그 땅을 잘 가꾸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원은 어머니께 약을 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와 등불을 켜고 앉았지요. 문서를 펼쳐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이자 집안의 미래였지요. 다음 날 도원은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세연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도원이 들어서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령. 약값을 갚으러 왔습니다. 도원은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세연에게 건넸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 땅을 일구시고 수입이 생긴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도령께서 잘 되시는 것이 제게는 더 기쁜 일입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원은 은자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제가 땅을 일구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낭자께서는 약재에 대해 잘 아십니다. 그 땅에서 어떤 약재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도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고맙습니다, 낭자. 천만에요, 도령.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지요. 도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세연이 함께한다는 것도. 해가 높이 떠올랐고 세상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약재상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품 안의 문서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리고 세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원은 세연과 함께 북쪽 골짜기로 향했지요. 월영산 자락에 자리한 그 땅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지만 도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도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땅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곳곳에 귀한 약재들이 자라고 있었지요. 인삼, 황기, 백출 모두 문서에 적힌 그대로였습니다. 세연이 약재들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보물 같은 곳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아 약재가 잘 자랍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지키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요.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원이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우선 약재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더 심어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3년쯤 지나면 수입이 생길 겁니다. 3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약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연의 말에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연의 조언은 언제나 현명했지요.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땅을 돌아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두 사람은 골짜기 입구의 큰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낭자, 도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세연이 도원을 바라보았지요. 말씀하십시오. 제게 도움을 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도운 것뿐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도원은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낭자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서의 비밀도 관아에 가는 것도 이 땅을 되찾는 것도 도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도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낭자, 제게는 이제 땅도 생겼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도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기다렸지요. 도원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혼자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낭자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연은 잠시 말없이 도원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와 세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도원은 숨을 죽이고 세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세연도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지요. 고맙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도령과 함께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고 노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지요. 도원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도원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는 단순히 땅을 증명하는 종이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기.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문서에 담아 도원에게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연이 물었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남기고 싶으셨던 것은 땅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군요. 예.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을로 향했지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밤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도원은 세연의 아버지 정한섭을 찾아갔습니다. 정한섭은 도원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도원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한섭은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딸아이 마음은 알고 있었네. 좋네, 허락하지. 도원은 기쁨에 겨워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한섭은 도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하지만 혼례는 자네가 땅을 일구고 집안을 바로 세운 다음에 치르게. 그것이 우리 딸에게도 자네에게도 좋을 게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원은 다짐했습니다. 정한섭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도원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잘했구나.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구나. 예, 어머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도원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도원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버지의 한을 풀었고, 집안의 땅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원은 다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땅에 도착한 도원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아버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도원은 씨앗 몇 개를 품에서 꺼내 땅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원의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도원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도원에게는 지킬 것이 생겼고 함께할 사람이 생겼고 걸어갈 길이 생겼으니까요. 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씨앗을 심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